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곧 추석이라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부산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현재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해보고 추석을 앞두고 어떤 방역 대책이 나왔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6명. 그러니까 좀 많이 줄었어요. 40명대였고 그저께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조금 안정세에 부산은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9월 6일 우리 3단계 거리두기 완화를 하고 이제 한 주를 딱 보냈는데 한 주 동안 평균 한 30명대의 하루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감소된 상황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한 주 통계를 보면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8월 말에 한 주 동안 한 총 443명이 발생했는데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 한 주 동안은 302명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140명이 감소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4에서 지난주에 0.54로 계속 1 미만이 8월 중순 이후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검사 건수당 확진자 비율도 이전에는 높을 때는 1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0.2% 전후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감소세가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위중증 환자가 지난주에 한 30명대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25명 정도로 좀 감소해서 지금 총 47개 치료 병상이 있거든요. 지금 가동률이 한 53% 정도 되고 있고,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에서 이제 중증 환자를 두 명이나 저희 병원에도 받았는데, 중증 환자 추이가 또 이제 계속 경과를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앞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히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신규로 해서 목욕탕에서 또 관련 확진자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런 목욕탕이나 체육시설 그리고 직장에서 이런 일상생활 환경에서 여전히 조금 집단 감염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30명대로 줄었다 해서 너무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어제 확진자 36명 중에 접촉자로 분류되는 분 2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가족이 11명이고 그리고 직장 동료도 한 7명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 같은 사무실을 쓰시면은 우리 아나운서 분들도 사무실에서 마스크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금 자리에 앉으면 살짝 마스크 벗고 그다음에 업무를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랑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요. 근데 만약 환기가 잘 되고 그렇다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은 한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같은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있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 지켜주시는 게 상당히 이제 특히 실내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동현 아나운서 이제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좀 꼭 써주시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환기를 꼭 시키시라는 당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인구의 1차 접종 인구가 60%를 넘었고 2차 접종 보니까 40%를 넘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인구 대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백신 접종 부분에서는 백신만 도입이 충분히 된다면 정말 접종률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독감 접종할 때 봤을 때 이제 추정을 했지만 역시 이제 접종률이 잘 올라가는데요. 부산 같으면은 우리가 접종 대상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1차 접종 끝낸 분이 한 220만 명 정도에서 거의 한 65.6% 정도가 접종이 됐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2차2차 접종한 완료자 수도 한 136만 명 정도가 돼서 한 40.8%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만에 한 7%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7%면 이번 한 주 딱 7% 플러스 시키면 거의 70% 넘겠죠. 추석 전에 아마 접종률이 70% 충분히 달성될 것 같고요.
접종 완료율도 9월 중에도 50% 넘고 한 10월 중에는 한 70%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네. 아주 희망적인 상황을 바라봅니다. 반가운 소식이네. 예. 근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차 접종률이 64.5%여서 미국, 네. 일본의 1차 접종률보다 앞선다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냐면 접종 거부하시는 분 같으면 1차도 안 맞겠죠. 네. 예. 그래서 1차를 접종했다는 거는 결국은 시간 지나면 이분들이 다 2차 접종 완료자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지금 접종 완료율이 한 50%, 53%인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 10% 떨어지는 40%대지만 1차 접종률이 지금 하루에 1, 2%씩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체되어 있는 미국 접종률에 비하면 아마 10월이 되면은 이 완료 비율도 미국을 뛰어넘을 것 같고요. 뭐 일본, 영국 이런 쪽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역을 잘하긴 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떨어져서 우리가 코로나19 이게 위드 코로나를 좀 늦게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걸 또 국민들이 결국은 따라잡네요. 그죠?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예. 특히 우리 부산 시민 청취자 여러분들도 접종하신 분들 상당히 높아서 사실에서 저희 부산시도 또 접종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국제공항 여기에서 코로나19 탐지견이 있대요. 걔가 후각으로 코로나19 걸린 사람을 이렇게 아니 그럼 이 탐지견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감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데요. 이게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뭡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이제 이 세퍼드 개를 통해 가지고 이 지나가는 우리 공항 내용객들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에 우리가 호흡하는 게 묻잖아요. 또 마스크 냄새를 통해서 식별하는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되면 몸 안에 여러 가지 대사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휘발성 유효화합물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땀이나 호흡으로 배출되는데 그러니까 호흡으로 배출된 그 성분이 마스크에 묻어 있는데 그거를 이 개가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도가 거의 한 98%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의료기관에서도 지금 위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을 진단할 때 이런 휘발성 유효화합물을 검출하는 키트를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라든지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발생인데 아주 면역이 떨어지니까 곰팡이 폐렴도 생기는데 이런 거를 진단할 때도 이런 휘발성 유효화합물을 호흡을 통해서 딱 검출을 해가지고 진단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CR이나 항원 항체 검사를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뭐 궤를 통해서 바로 검사를 하니까 향후에는 아마 이런 걸 검출하는 진단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아니 근데 강아지가 이렇게 빡빡한테 활활 하면은 코로나 걸렸다 검사 받아라 PCR 검사 받아라 그러면 PCR 그 뭐 키트는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강아지가 좀 걱정돼요. 그러다가 옮을까봐. 이게 냄새 맡다가 옮을까봐. 그럴 수는 있는데 백신 접종을 또 원래 뭐 애완동물한테는 안 오는다 했다며. 기본적으로 파이자 2번 맞고 모더나 2번 맞고. 아니 사실은 모든 이제 개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면은 요즘 집집마다 반려견 많이 키우시니까 야 굉장한 건데. 너는 냄새도 못 맡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또 훈련견들이 많으면 굉장히 시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절약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 자, 오늘부터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이 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3일부터 한 26일까지 아마 시행 예정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산은 크게 뭐 상관이 없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4단계이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6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17일부터 23일 한 주 동안만 8명까지 가정 내에서만 모임을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인 부산은 어차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8명 모임이 추석 연휴가 뭐 있든 없든 가능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지금 확진자 추세가 거의 70% 이상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맞아요. 이게 친지분들이 방문을 하면 위험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정부에서는 아마 방역 친화적으로 해가지고 추석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꼭 예방접종 완료를 하신 분들이 좀 최소로 방문하시고 예. 또 가능하면 진단검사하고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는 걸 권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힘드시다도 가능한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는 그냥 오지 말고 한 11월쯤에 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아니 저희 부모님도 예. 이번 추석 때 너희들 2차까지 맞았냐면서 아니요 그랬더니 우리 2차 다 맞았으니까 우리가 갈게. 그렇게 말씀하고 다 끝냈습니다 저희는. 아이고 예. 네, 지방에 사시는데 예, 뭐 별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네. 큰 결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추석이라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또 부모님 찾아뵙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요양병원 접촉 면회 가능하다 하던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네, 이전에는 우리가 접촉을 못하게 이제 스크린 사이에 두고 면회를 특별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주 동안은 방문 면회해서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단 이제 조건이 직접 대면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 어르신들도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혹시 이제 돌파 감염으로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사전 예약을 해서 이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